여권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하나가 그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옳지 않다 말이죠. 물론 이해식 의원은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를 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부 여권의 인식이 혹여 이해식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표현을 들어보면 아 이거 뭐 개인의 일탈인데 정부에 부담되게 왜 이런 일을 자꾸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이걸 정말 그냥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식 의원이 구청장도 여러 차례 네. 지내셨고 누구보다도 그 민심에 수렴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고 저 질문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믿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경찰의 담당 경찰의 A 경장이라고 하죠. A 경장의 일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경찰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혹은 즉자적으로 이 사건에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그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아, 집안에 가족,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다 덮으려고 한다. 실제로 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향찰이 문제네. 순환 배치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죠.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땜질식으로 안 되는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실종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만 해도 거의 8만 건 가까이 실종자 신고가 됐는데 이제 성인 실종자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가출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거의 귀가도 그냥 해서 종료가 된 것들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다 가져오고 종결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하고 아 이런 사건도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다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터지면 아 이거 빨리 긴급 체포해가지고 보여줘야겠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이 수사권을 다 가져오고 한 것에 대해서 종결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불송치 결정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떤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다 염두에 두고 대책도 좀 치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가 실종자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고 담당 경찰이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다는 것도 상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상황으로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다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50대 여성 살해 혐의로 제주에서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죽고 싶다 메모 후 실종 신고를 하고 다음날 아내를 피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종자 수색, 경찰서 간의 공조 미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내 살해한 혐의로 제주에서 전직 경찰관을 검거해서 긴급 체포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경찰 또 제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래도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김병민 부시장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지금 또 마침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경찰의 수색과 관련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사건이고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전직 경찰관이라면 어떤 경위로 이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것인지도 네. 궁금하고요.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그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 그 살해 전에 있었던 뭔가의 정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의심적인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을 혹시나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은 짧게 나온 속보 자막 하나만 갖고 사실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경찰에 관한 총체적인 신뢰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했고 그전에 이 전직 경찰관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현지 경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로도 연계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찰 조직 내의 상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만한 역량들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께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돌아가신 유족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내용대로 되게 되면 지금 4명의 발견된 이 시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를 경찰은 지금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들이 과연 경찰 조직에서 어떤 문제로 연계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예. 개인의 일탈. 그런데 야권에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와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명백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스템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거는 보안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안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견제와 네.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여기서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평범하고 힘없는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스템의 잘못이다. 보안 수사 폐지와 직결돼 있다라고 하자 총리의 답변이 지금 논란인데 지금도 보안 수사권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총리가 굉장히 이론적인 것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안수사권 있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래서 현실 파악을 이제 총리도 못 하고 있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 불똥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정부 대통령이 들까 봐 전쟁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의 이러한 잘못된 거, 부패적인 거 이런 거에 치중하고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그건 안중에도 없고 이거 이러면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안수사권 이미 폐지했는데 이거 다시 부활하라고 또 정부에서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찰은 괜찮은데 개인 일탈로 어쩌다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순환금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김희정 의원이. 그러면 지금 제주경찰서 있는 부모 경장을 다른 경기도로 순환보직하면 경기도에서 또 그 짓 할 거 아닙니까? 장윤기 사건 관련된 경찰관들 광주 광산경찰서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경찰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짓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견제와 감찰과 그다음에 뭔가 그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하면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이제까지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부족한 점은 검찰이 보완을 해줘야. 근데 검찰의 특징은 뭐가 있죠?
인원이 적으니까 뭔가 체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인원이 부족해요. 그럼 또 경찰이 보안.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한쪽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괜찮지만 자, 장미달세 시신 발견됐잖아요. 부검을 하려면 부검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검찰로부터 영장 발부받죠. 근데 검찰이 부검하겠다고 영장 발부받기 전에 이게 타살인가 아니면 뭐 타살 혐의가 없는지를 먼저 검찰한테 올리거든요. 그럼 검찰은 한번 스크린 해줍니다. 이 정도면 타살 혐의가 없다. 부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검을 하게 되면 중요 사건은 또 검사가 다 입회를 합니다. 근데 저도 뭐 부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서로의 보완적인 시스템이에요. 검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찰이 좋은 건 아니에요. 경찰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파출소 근무를 할지 아니면 저런 경장들은 고시패스한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법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수사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수사 분야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한테 이걸 뭐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를 받는 현재의 구조적 시스템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 민주당, 우리 정부, 우리 정치인들한테 수사를 했어. 너희들은 악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에 두 축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한 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 사건이 살아있는데도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보안 사건 완전 폐지해버리면 이제 이건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2달 뒤. 제가 국가보안 사건 이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보안 사건 폐지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폐지도 되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